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네,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날 망중한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저는 좀 시원하게 오늘은 사무실에 잠깐 들러서 이것저것 일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사무실에 있는 기물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고, 기물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잠깐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할 어떤 그러한 중국 기물에 대한 정보도 한 가지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화면 전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없고, 자, 이쪽으로 쭉 보면, 자, 여기에 새로운 뭔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빛이 너무 눈부시죠? 네,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자,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보이실까요? 네, 톡이지요? 배가 푹 불러있는 톡입니다.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뒤태가, 네, 장난 아닙니다. 자,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한 60cm 이상, 한 70c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위는. 여러분들 아마 막 이런 것을, 자, 마가요라고 합니다. 일단, 출토 지역은 중국이고, 아마 황하강 하류 지역, 황토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러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그쪽 문화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기물입니다. 배가 볼록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구석기 시대 봐보면 빌란도르프 비너스라고 있습니다. 풍만한 젖가슴, 그리고 볼록한 배, 여인의 상을 하고 있죠. 빌란도르프 비너스, 그것 역시 뭐, 바로 풍요와 바로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토기는 정확히 연대는 추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중국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문화의 하나의 일종으로 이것도 시대는 조금 된 걸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토기를 보았을 때는 일단 토기 제품이 값이 안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 같은 것도 잘 모아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런 토기가 오래된 건지 아니면 요즘 만들어진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한번 뿌려보시면 됩니다. 물을 뿌려봤을 때 물기가 어느 정도 빨리 흡수가 되느냐, 물이 빨리 토기 속으로 스며들고 흡수가 돼서 사라지는지 건조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바로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쭉 봐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런 도자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거뭇거뭇하니 깨알이 박혀 있는 듯하고, 자, 전체적으로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보이실까요? 네. 청화로 회화의 상태는 굉장히 괜찮지요. 그런데 피부가 아주 안 좋지요. 자, 이런 것은 바로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느냐? 자, 태토가 정제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토는 일반적인 민요 강화에서 구워질 때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태토가 아무리 그림이 좋다고 하더라도 태토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값이 나간다거나 어떤 기물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매우 높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기물들이 되겠습니다. 연대감은 상당히 있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쭉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쪽 상단부에 물건을 좀 채웠습니다. 자, 이 녀석 여러분들, 자, 누구 작품인지 아실까요? 자, 지순탁 씨 겁니다. 지순탁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청화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아주 궁금하시지요? 자, 이 작품은 뭘까요? 자, 정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체가 대체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역시 지순탁 선생님 작품입니다. 자, 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순탁 선생님의 관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아마 지순탁 선생님은 백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명장 반열에 오른 1세대 도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강 선생과 더불어서 당시 어떤 그런 쌍두마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순탁 선생님은 백자로 무형문화재 명장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백자 중에서도 이것은 고백자에 속합니다. 뭐 분청도 잘 하셨고 백자도 잘 하셨고 청자도 잘 하셨고, 지순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화, 다음에 물레질, 그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것까지 모두 다 지순탁 선생님이 직접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청화백자, 그 중에서도 여기에 붉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청화백자라고 하더라도 진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작품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순탁 선생님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특별히 들여온 그런 작품으로, 이건 실은 제 거는 아닙니다. 제 거는 아니고 여기에 제가 빌려와서 지금 전시를 해두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멋지지요. 기형도 상당히 큽니다. 40cm가 넘어가는 대형 작품으로, 이런 지순탁 선생님의 고백자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위에 청자, 수완료입니다. 수완료. 자, 이 기물 상당히 매력 있는 기물입니다. 나중에 이 기물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 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목이 날아갔습니다. 목이 날아갔고, 형태를 봐보면, 자, 색깔을 봐보면 홍유 같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재홍유라고 하지요. 그런데 자, 구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평굽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시대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귀를 한번 보실까요? 귀를 보면 용이 있습니다. 일용이 있습니다. 자, 용은 걸륭 때부터 귀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 전에는 뭐 코끼리라든가 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갔었고, 걸륭 때 드디어 비로소 용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져서 잘라내고 원형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요가마, 아마 청중기 아니면 걸륭 때 혹은 청말기 민요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재홍유, 자, 요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자, 한나라 톡이 되겠습니다. 한나라 톡이. 자, 우리가 이 한나라 때 일반적인 톡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채색 톡입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히 신비스럽습니다. 자, 이런 출토 과정에서 이쪽으로 아마 누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탔고 색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와 이렇게 장식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품격이 달라 보입니다. 자, 짜잔. 네. 아주 멋지지요. 홍유 요변 50병. 자, 이 옆에 요 녀석 보이시죠? 요 녀석. 이 녀석 사츠마지요. 자, 요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고 요거는 중국 기물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너무 높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면 아이구야 안 닿네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내려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한번 기물들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방송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달 항아리랑 자, 똑같이 생겼지요. 자, 저거는 우리가 산둥 지역에서 나왔던 백자 달 항아리처럼 거의 모양도 흡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토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오리 부장품이지요. 이런 오리 같은 것은 이제 부장품으로 죽은 아이들,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주로 묻어주든지 아니면 하늘나라로 빨리 훨훨 날아가기를 의미하는 어떤 그러한 풍습에서 이런 오리, 토기를 많이 묻어주었습니다. 형태는 정교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에 자, 예쁘죠? 네, 고려토기입니다. 고려토기. 고려시대 이런 거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왜?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지요?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입니다. 좌종. 자, 이건 뭐니? 바로 토기로 만들어진, 아니요, 자기로 만들어진 좌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자 좌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네, 청동종입니다. 네, 청화백자입니다. 가까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화의 몰입감 정도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짝반짝 새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늙어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짜잔. 자,
아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제 기물입니다. 바로 지순탁 선생님 겁니다. 아까 그 고백자와 똑같은 겁니다. 자, 세경병처럼 생겼고, 역시 마찬가지로 진사, 청화 진사입니다. 크기는 한 39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물은 주병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좀 더 컸고, 이거는 좀 작지만 길이가 39cm까지 올라오는 아주 보기 드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품이다. 이건 역시 일본에서 썼습니다. 이것과 아까 그 기물이 같은 일본에서 일본 소장가가 아마 같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온 그런 기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청송가마입니다. 청송가마. 청송가마는 돌을 갈아서 만들었던 그런 거죠. 청송가마 주병, 자, 금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송가마 같은 경우는 하얀 백자주병이 아주 유명하죠. 좀 하얀색이 돼야 되는데 때가 아직 누렇게 껴 있다. 자, 멋있죠. 고구 김종만 선생님, 철화 청화 달 항아리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주 빵이 크죠. 50cm가 넘어가는 그런 달 항아리입니다. 권택상 선생님이 만든 달 항아리입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